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수교회 김정기 목사는 제주의 기독교 역사를 관심 있게 조사하고 책으로도 냈던 분입니다. 그분이 출간했던 책을 토대로 그동안 취재했던 교회들의 얽힌 사연을 좀 더 알게 됐고 제작 과정에 반영해 넣기도 했던 터라 조수교회의 역사는 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지 만나기 전부터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번 만남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조수교회 역사 현장을 함께 다녀볼 생각에 설레고 긴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조수교회는 잔디 마당에 놓여진 미니 축구 골대부터 유럽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교회 건물에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정취와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서 교회 예배당을 시간 내서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야트막한 집들이 담장 너머로 보이고 마당 한켠에는 오래된 종도 보입니다. 큰 나무도 한 그루 서 있고 예배당 건물 옆으로는 예배당과 비슷한 모양의 교육관이 있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작은 사택이 보입니다. 이렇게 둘러본 조수교회는 정겹고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조수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고 만난 조수교회 김정기 목사님은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셨습니다. 일정이 바쁜 분이시라서 바로 차를 타고 조수교회 옛 흔적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1932년도, 그러니까 80년 전에, 정확히 79년 전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곳, 그곳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교회 마당을 나와서 지금 네. 좌측으로 예. 좌회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331번 길이에요. 네. 이 길로 가면 우리의 교회 역사가 나오죠. 저희가 지금 내년 1월 24일이 80주년 기념인데요. 네. 제가 요새 그 80주년 기념 역사책을 쓰느라고 항상 이 골목을 막 누리고 다니죠. 차를 타고 1, 2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차를 세우신 목사님은 파란색 양철 지붕집을 가리켰습니다. 파란 집 있죠? 아, 저기 조그맣게 예, 보이네. 저 집이 그 최초의 교회예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도로에서 밭 하나를 건너뛰어야 보이는 집이라서 조금 멀어 보이긴 했지만 집의 형태와 파란색 지붕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이 예전에는 초가집의 형태로 있었던 조수교회 첫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파란 그 양철집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초가집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좀 리모델링 한 거죠. 80년 동안에. 이제 옛날에는 뭐 초가집이었고, 최초로 1932년도 처음으로 저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 순교를 하셨어요. 제주 사람인데 최초의 교인이었던 김재원 장로의 동생이 김재선 목사인데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한 분이에요. 80년 전에.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60년 전에 한 20여 년씩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20여 년 있다가 목포 형무소에 그 형목으로 계시다가 공산군에게 피살당하셨어요. 사형을 당했죠. 네. 그런데 저 교회가 바로 김재선 목사님이 우리 성도 한 10여 명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저 교회가 있기 전에 10년 전이니까 정확히 1922년도쯤에 이 교회에 그 처음으로 교인이 생겼어요. 문찬호 씨라든가 그의 부인 홍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근처에 가면 두모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의 한경교회죠. 거기에 현신혜라는 권사님인지 이런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대요. 근데 거기에 병 낫도록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이쪽에 동네 몇 분이 아기가 아프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나았대요. 그래서 이 초가집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한 10여 명의 성도가 생겨가지고 10년 만에 기도소로 있다가 1932년 1월 24일 날 김재선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신학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신 거죠. 김정기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허신의 곤찰의 얘기는 제주 기독교 백년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1932년 예배당을 갖고 조수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허신의 곤찰과 함께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두모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밤에는 조수리, 홍자 부인 댁에서 모임을 갖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들이 합심단결해서 1932년 강순평시에 초가 3칸을 매입해 조수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기에는 한 몇 평 정도나 돼 보이나요? 한 10평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초가집이었지만 초가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그 자리, 예, 지금도 그 자리를 기억하는 그 나이가 한 85세 되시는 집사님이 계시죠. 그 아버님이 최초의 영수였으니까 바로 저 자리에서. 그러면 그 1922년도에서 32년도까지는 10년 동안 예. 걸어서 10리길을 걸어서 그 두목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죠. 성도 한 서너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네.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순회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바로 김재선 목사인데 당시에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죠. 이렇게 1932년에 지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조수교회 교인들은 1948년 4.3 사건 당시 교회가 불에 타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이 예배당이 1932년도부터 언제까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다가 1948년 4.3 때쯤에서 이제 옮겨가게 돼요. 그 옮긴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 예. 출발해 볼까요? 예. 그럼 이 거리는 조금 큰 거리인 것 같은데 바로 옆으로. 네. 예. 농협이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이 초등학교도요. 네. 그 저희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 조수 초등학교가 지금은 15년 전에 폐교가 됐지만 그 유명한 조남수 목사가 우리 아까 지금 보셨던 그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이 마을의 청년으로서. 그래가지고 이 마을의 청년이 전도를 받고 그 교회를 빌려서 교회 그 성도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야학을 시작을 했죠. 네. 그것이 이제 학교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가. 나중에 일제시대 때는 조수 심상 초등학교가 4년제가 되고 나중에 6년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 조수교회는 처음에는 김재선 목사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지만 거기서 맺은 열매로 조남수 같은 청년이 마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일을 하고 그렇게 문명 퇴치 일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갔죠. 그러면서 초기에 굉장히 조수교회는 주민들에게 칭송을 많이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본격적으로 예배당을 갖고 조수교회가 시작된 건 김재선 목사에 의한 1932년이었지만 조수교회 교인들은 1922년부터 두모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함께 받던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4.3 사건 당시 많은 인명을 구했던 조남수 목사의 출신 교회이기도 한 조수교회는 1940년대 당시 마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1932년에) 처음 지어졌던 예배당 터를 보고 다시 조수교회 김정기 목사님과 두 번째 예배당 터로 향했습니다. 김재선 목사에 의해서 1932년에 세워졌던 조수교회 첫 번째 예배당은 1948년 4.3 사건 당시 불에 타 없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 두 번째 예배당으로 조수교회는 옮기게 됩니다. 아까 본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돌무덤이 있고 이 자리가 바로 지금 교회 종탑이 저쪽에 바라 보이긴 하지만 이 언덕이 옛날 조수교회가 두 번째 교회예요. 이거는 언제 교회가 됐냐면 1940년대 4.3 때 그러니까 이제 불에 타버렸잖아요. 교회가 소개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와서 조남준 집사란 분이 땅을 내서 여기다가 교회를 짓게 됐는데 지탐한 거를 1950년도에 6.25 때 피난 와 있던 모슬포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육지에서 내려온 이복준 여사가 돈을 내가지고 제2의 성전을 여기에 짓게 된 거죠. 지금은 또 없어졌죠. 왜냐면 이게 너무 낡아서 없애고 지금 현재 우리 조수교회 자리로 세 번째 교회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이 교회는 1948년에 지어져서 1970년, 69년까지 이 자리에 있었어요. 20여 년 동안 여기에 최초의 기와집 교회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조수교회 김정기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조수교회 두 번째 예배당은 1948년에 지어지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예배당을 완공하지 못하고 임시로 예배를 드렸던 조수교회는 1950년 6.25 당시 모슬포에 피난 온 이복준 성도의 도움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복준 성도는 조수교회의 딱한 사정을 듣고 당시 25만 원을 헌금해서 공사를 마무리짓게 합니다. 김정기 목사님과 차를 세우고 두 번째 예배당 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건물의 흔적조차 없는 곳, 촘촘하게 쌓아 올린 돌담만이 옛 예배당의 경계를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밭이네요. 밭이고 밭이에요. 지금 예, 뭐 귤밭이고. 귤밭이죠. 귤밭이고 호박밭이고 그래요. 지금 이게 한 어느 정도 평수가? 요거는 평수가 그래도 한 4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넓은 지역에 비교적 넓은 지역의 그 언덕에 교회를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여기에 계속 교회가 있었다면 큰 도로변 옆에 교회가 있게 되는 거네요. 큰 도로변 곁에 있었지만 뭐 지금은 주민들이 없고 아시다시피 이 길 건너편에 있는 모든 집들이 많았는데 4.3 때 다 불에 다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한가한 농촌이 되고 집들이 없는 그런 작은 마을이 돼버리고 말았죠. 옛날엔 큰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4.3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 그러니까 주변에 예전 교회가 있었던 터 주변으로는 정말 집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다 불에 타서 없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자리로 옮기게 된 거예요. 거기는 주민들이 좀 모여 살고 있었고 이 언덕에는 다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김정기 목사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근처는 4.3 사건 당시 소개령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사라진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아픔을 대변하듯 현재로선 주변으로 집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멀리 현재 조수교회의 예배당 십자가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4.3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중산간 마을이라면 피해갈 수 없었던 소개령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불에 타 없어졌던 그 아픈 역사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세워졌던 두 번째 예배당은 지리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다가 지금의 자리로 1971년에 옮겨오게 됩니다. 김정기 목사님과 다시 차를 이동해서 세 번째 예배당으로 옮기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수교회는 1960년대부터 1978년, 80년 근간까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한 5, 60명 정도 보이는 어린이 주일학교만 해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적은 사이즈의 교회는 아니었죠. 농촌교회에서.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1980년대 말부터는 이제 급격히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가버리게 된 거는 초등학교가 힘이 없어지게 되고 초등학교가 폐교를 했어요. 15년 전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농촌이 젊은이가 없어진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제가 한 8년 전에 왔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좀 활성화되고 옛 모습을 되찾았죠. 지금은 한 100에서 많게는 한 120, 20명도 모이니까. 근데 아주 옛날에는 아주 한 4, 50명도 하다가 많을 때는 60명도 모이고 하던 그런 교회였죠. 세 번째 예배당은 지금의 예배당이 서 있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에 차를 세운 후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교회 종이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옛날 종이 보이죠? 1940년대 일제시대 때의 종일 거예요. 직접 종을 치셨다고 그래요. 붉은 색깔. 네, 붉은 색깔 종이 바로 옛날에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종을 쳤었고요. 지금 있는 붉은 벽돌의 고딕식 건물은 최근에 한 3년 전에 지은 건물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 한 40평짜리 슬라브 건물로
1971년도에 세 번째 건물이 서서 2007년까지 있었죠. 30년 동안 넘도록 거의 40년 동안 그 슬라브 건물로 총탑도 그런 대로 나름대로 예쁘게 있었죠. 그런데 네. 비가 새고 그래서 2003년도에 조수교에 부임했는데 그때쯤 와보니까 막 천정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옛날 공법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다시 이 건물을 새롭게 지었는데 벌써 네 번째 성전을 갖게 됐는데 이 조수교회는 네 번째 성전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이제 백명선을 드디어 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은 1,300평의 대지에 120평짜리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교회로 발돋움하게 됐고 사택도 한 70평 정도로 아주 넉넉한 사택을 지녔고 교회 본당도 이렇게 250석이나 되는 그런 교회가 이게 됐습니다. 네. 안으로 그럼 들어가서 네, 안으로 들어가 보죠. 1950년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께선 제주도를 피난처로 마련해 주셨고 그 결과 제주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피난 기독교인들은 제주도에 입도해서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존 제주도 교회에 합류하는 유형, 둘째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유형, 셋째는 기존 교회에 협력하는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난 기독교인들의 열성적인 신앙은 곧바로 제주도 교회들에게 영향을 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조수교회 두 번째 예배당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완공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모슬포에 피난 온 성도의 도움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조수교회 교인들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교회도 부흥의 단계를 밟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수교회 세 번째 예배당은 현재 예배당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오래된 녹슨 종도 지금 예배당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 지금 정문회 앞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정문 네. 옆에 왼쪽에는 이렇게 오래된 녹슨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은 지금 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70년 전이나 60년 전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은 일제시대 때 말에 그 성도들을 모기 위해서 종을 쳤던 거고요. 지금의 종은 새롭게 이 종탑 꼭대기에 있어요. 네. 이건 아주 아침 6시, 점심 때 12시, 저녁 6시에 3종을 쳐서 농촌에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정기 목사님과 차를 타고 조수교회 옛 예배당 터를 돌아보고 현재 예배당이 있는 마당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조수교회 예배당은 유럽의 어느 한 교회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주황색과 하얀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현재 고딕식인데요. 고딕식 그러면은 너무 시골 교회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무거운 듯해서 일단 제가 절충식으로 해서 네오고딕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고딕형은 좀 이렇게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양옆에 뾰족한 건 촛대를 상징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dominate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 가운데 이렇게 펜처럼 달린 거는 그냥 중세 때도 그랬지만은 곧 교회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란 뜻이에요. 저렇게 펜촉이 있는 거는 이거는 배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둥그렇게 옷에 코스모스란 말은 그리스 말로 우주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새벽에는 저 코스모스의 창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쪽에서. 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아침 빛이 환하죠.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반대로 서쪽이 똑같은 게 있어요. 저쪽에 본당 쪽에 그거는 서쪽에서 오는 3시쯤에서 온 오후의 햇살이 교회당 안을 비추게 되어 있죠. 앞뒤로 그러면 앞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광을 중세 때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을 했어요.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연광을 이용을 했죠. 예배당 지붕 아래에 있는 작은 꽃 모양의 창을 만들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놓치지 않았던 김정기 목사님의 디자인 철학이 엿보였습니다. 김정기 목사님과 예배당 문을 열고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본당인데요. 본당에 들어와 보시면은 아까 저 똑같은 코스모스가 네네. 반대로죠. 저기 지금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예. 들어오면 이 전체가 아주 혼화해져요. 너무 예쁘네요. 예, 그렇게 지금은 지금 제가 불은 켰지만 불이 없어도 저 하나로도 충분할 정도로 빛이 밝아져요. 지금 약간 흐려서 그래요. 아주 밝으면 정말 아름답고 양위로 천정에서 빛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게 창문이에요? 창문이에요. 창문이 이제 네. 빛이 들어오니 벌써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들어와가지고 등불을 켜지 않아도 낮에는 아주 따뜻하고 아주 아름답게 교회 안이 번하고 그러죠. 이게 또 천정이 고가 매우 높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높은 거는 뭐냐면 공명이 잘 되도록. 그래서 성가대 같은 경우가 공명이 잘 돼서 성가 소리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히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되게 만들어졌어요. 공명을 잘 이용해가지고 중세 때도 마이크가 없이 로마 천주교회가 했었잖아요. 그냥 그것이 전체 공명이 잘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이도 설교를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도 설교가 가능하도록 공명을 일으키도록 잘 설계되어 있는 그런 교회죠. 2층도 있는 거예요? 2층도 있어요. 2층도 꽤가 넓은 2층이 있죠. 거기서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의자들이 총 몇 명 정도 총 앉으세요? 250석이에요. 네. 1, 2층 다 해서. 피아노도 지금 보니까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도 아주 좋은 네. 피아노를 어떤 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자기 쓰던 걸 기증하고 갔는데 아주 좋은 피아노가 있죠. 꽃 모양의 작은 창을 통해서나 지붕 위 네모난 창에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예배당을 은은하게 비추는 모습이 참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놓여진 하얀색의 그랜드 피아노. 왠지 조수 교회의 느낌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간 날 놀랍게도 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한 집사님께서 우연히 영국 교회를 함께 다니는 교인들과 조수교회에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으시고 너무 멋지게 목회를 하셔서 너무 예쁘죠. 네. 여기서 음악회 하면 너무 마음이 포근하고 너무 반갑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가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셨어요. 영국에서? 영국 왕래학교 피아노. 영국에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박정혜 집사는 조수교회에 피아노를 기증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정기 목사님이 너무 순수하시고 또 예술가시잖아요. 그래서 첫 만남을 보고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따뜻하시고 멋지는 분이시라서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그 순간에 확 나가지고 제주에 그렇게 한 사시다가 건데. 영국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네. 기증하신 거구나. 아름다운 반주와 은혜로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골의 작은 교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있어서 조수교회는 더욱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목사님과 본당을 나와서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 종탑은 박물관이에요. 여기 종탑까지 올라가는데 지난 80년간의 모든 사진을 다 복원시켰어요. 있네요. 이거 80년 전의 사진에서부터 최근까지 사진이 작은 집집마다 다락방을 두져서 그거를 10배에서 20배 이상 확대해가지고 명암 작업을 해가지고 다 복원시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어린이들 누구더라도 이 종탑을 총 4층이거든요. 종탑까지 올라오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다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종탑을 그냥 놔두지 말고 되게 종탑마다 비구 아무 일도 안 쓰잖아요. 거기에는 역사 유물관으로 걸어서 올라가면서 손잡고 부모님이나 노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종탑을 역사 유물관으로 만든 세심한 배려가 참 놀라운 조수교였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들을 보면서 천천히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수교회 김정기 목사님과 종탑으로 올라가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종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는 조수교회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 작은 액자에 넣어져서 전시돼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지금 4층까지 쭉 예, 다 올라가면서 계속되고 있지. 그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받아본 거죠. 근데 사진을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찾아냈는데 직경 보통 한 3cm, 4cm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 세로가 아주 작은 사진들인데 요새 기술이니까 이걸 확대하고 이만큼 빼낼 수 있는 거죠. 첫 계단을 올라서자마자 벽면에 1932년 당시 조수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보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조남수 목사였습니다. 초가집 교회 지붕 위로는 교회 종도 살짝 보이고 사진 설명에는 강치현 장로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나옵니다. 조남수 목사는 4.3 사건 당시 제주 도민의 생명을 3천여 명이나 건진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남수 목사가 태어난 곳이 조술이고 출신 교회가 바로 조수교회였습니다. 그 지금 입구에 보니까 조남수 목사님 네. 1932년도 당시 네.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일본으로 가시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분이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제주도 내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에서도 새롭게 그분 조명하는 때가 곧 올 거예요. 저분이 그 한국판 신들러죠. 네. 그래가지고 한 3,000명 정도를 구명했던,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존경하는 인물이 조남수 목사인데 이 동네, 이 교회를 통해서 출발했죠, 신앙이. 조남수 목사님은 이곳에서 이제 그 1920년대, 30년대가 이제 청년기예요. 그래가지고 일찍이 이제 일본으로 가죠. 일본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부모의 핍박에 못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신학교 다니기 전까지 계셨고요.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주로 모슬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목포에도 잠깐 계셨는데 모슬포에서 목사 일을 오래 하시다가 기장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현재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교단이 하나였으니까 그곳에 계시면서 4.3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4.3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당할 뻔한 일들을 경찰 측과 잘 조율해가지고 억울하게 희생자가 없도록 자수 선무 강연이라는 걸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구했다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바로 이분이 여기서 성장해서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역사 자료 보니까 그 조수교회에서 야학을 하셨고. 예, 저분이 또 야학을 한 기록이 있어요. 저 잘 몰랐는데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초가집이긴 하지만 이 동네에서 공적인 장소가 되니까 이제 학교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유지들 몇 명 청년들 모아가지고 학교도 빌리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성의숙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 심상 초등학교가 되는 거죠. 조남수 목사는 4.3 사건 당시 제주도 전역을 돌면서 150여 회의 강연을 통해 산 사람들에게 자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조남수 목사는 경비대장과 담판을 짓고 이들을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신분 안정을 보장한다는 조남수 목사의 말을 듣고 자수를 한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남수 목사의 보증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도 2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4.3 사건은 제주도민들에게 교회의 위상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조상 숭배를 배격하는 서양 외래 종교로 인식되고 배척당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제주도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파송된 군인들과 경찰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배려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제주도민들은 기독교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남수 목사님의 사진을 보고 바로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번째 예배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는 쌓여진 돌담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 예전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가대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옆으로 6.25 전쟁 이후 조수교회에서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어린이와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55년도인데 이제 6.25 이후에 두 번째 교회 성도들이,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꽤 있어요. 네.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생존해 계세요. 50년대면은 6.25 전쟁 끝나고 바로 직후예요.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보면은 65년도 사진에는 이렇게 어린이들과 재직들이 많죠. 아, 그러네요. 많아요. 수가 늘어났는데. 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가장 많을 때가 이때예요. 이때는 이 어린이 부인데 총 50-60명 정도가 어린이 부죠. 네네. 71년도. 세 번째 교회당을 이 자리에 지었을 때 그렇게 많이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교회에 보면은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영락교회나 성한교회나 또 그리고 제일 많이 가 있는 교회는 재광교회예요. 거기 권사님, 장로님들은 뭐 수두룩하죠. 조수교회에서 성장한 분들이 다 거기 가 계시죠. 그냥 옛날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제주시로 가면 농촌으로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차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함께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 교회들이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농촌 교회는 제주 지역의 도시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 사실이죠. 2003년도 김정기 목사님의 취임식 모습도 보이고 배형규 목사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 학교를 짓기 위해 콩농사를 짓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왔을 때 제 취임식 날인데 이제 2003년도 오자마자 이렇게 음악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다 연주했지.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말에 이제 영어 학교 같은 것도 하고 지금은 수요일 날 주로 해요. 영어 학교를 영어 교육 같은 것도 좀 하고. 마을 어린이들 모아서. 요거는 이제 배형기 목사님 모습이 보이네요. 이 배형기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 이 안식년을 보내고 가셨어요. 이 조수교회에서. 아, 1년 동안 여기 1년 여기 있으셨어요. 저 그냥 친한 바람에 여기 이제 히말라야에 학교를 짓기 위해서 콩농사를 했어요. 7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짓고 있지만 처음에는 콩농사로 시작을 한 거죠. 이 콩농사를 통해서 지금 두 번째 비엔날레 조수 네, 두 번째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박정자 씨도 오고 처음에는 최승원 씨도 노래해주고 이래서 많이 그림도 많이 팔렸죠. 그래서 그걸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작년도에 히말라야 신학대학을 기공식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무슨 우리말로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병원장의 유지들이 다 모여서 테이프 커팅했죠. 그래서 지금은 짓고 있어요. 아, 지금 옆에 있는 건물이 교육관이군요. 네, 사진 교육관. 보니까. 네, 교육관으로 가시죠. 종탑을 올라가면서 봤던 조수교회 역사가 담긴 사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사연들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구한 사진들을 복원해서 종탑을 역사 유물관으로 만든 김정기 목사님의 세심한 배려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수교회 종탑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나서 김정기 목사님과 교육관으로 갔습니다. 예배당과 비슷한 모양의 교육관이었습니다. 교육관도 그러면 목사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까지 할 건 없는데 그냥 비슷하게 지났죠. 네. 왜냐면 이게 교육관 건물도 제 생각인데
본관 건물과 비슷하게 나가줘야 돼요. 건물이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놀지 말고. 그걸 클러스터라 그러는데 하나로 덩어리지게 해줘야 되는데 사택 다르고 복지관 다르고 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가져야 멀리서 볼 때도 교회가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이 건물은 120평 건물인데 미술관이에요. 여기 라이트가 켜져 있죠. 아, 그러네요. 네,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으로도 하다가 공연도 하다가 음악회도 하다가 지금 이거 라운드 테이블로 13개의 호텔식으로 이렇게 원탁이 되어 있는데 뱅퀴트, 뭐냐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세미나도 하고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같은 것도 120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밥을 동시에 먹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외국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와서 많이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작은 강단도 보이고 그 앞으로 둥근 탁자들이 13개 놓여 있습니다. 김정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품 전시회. 예, 미술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정도로 2년에 한 번에는 이제 비엔날레로 이제 전국에 있는 또 유명한 작가들도 와야 되니까 그건 큰 행사고 예산도 크고 그래서 작은 행사들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저희 교회에 수요일 날마다 저한테 그림을 배우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토요일마다 또 그림 배우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린이나 어른까지 다 합쳐서 2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작품을 전시하게 돼요. 상설 전시가 있게 되고 항상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오는 성도들도 밥 먹으러만 오면 미술관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미술관이 있는 식당 그런 곳이 됩니다. 그 미술 교육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30년 됐어요.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 됐으니까 목회할 때 항상 그 일을 했으니까요.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시골교회 아이들이 뭐 미술 교육 받는 애들이 8명밖에 안 되죠. 내가 다 이제를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죠. 어른들은 한 8명,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래서 이제 전시회도 함께 하고 그래요. 음악은 이제 조방에서는 이 방은 바이올린, 이 방은 첼로. 첼로는 7명, 바이올린은 8명. 그래서 총 15명이 전체 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첼로나 바이올린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 네,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뭐 축구도 하고 오다 보면 축구장 있잖아요. 미니 축구장. 거기서 축구도 하고. 여기 이제 교회가 놀이터죠, 일종의. 목사님께서는 미술을 가르치고 사모님은 악기 연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수리 마을 주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조수교회에서 예술적인 감각들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조수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영어 예배도 드립니다. 8년 동안 이어져 온 영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영어에 익숙해져 갔고 김정기 목사님께서는 그 일들이 보람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아이들 수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다 한 16, 17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주민이 별로 없고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시에 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어떤 학생이 부모를 졸라서 일부러 오는 아이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부모가 참 별애도 다 있다 그랬지만은 아주 적응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어린이들과 잘 어울리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영어 우리는 수요일마다 영어로 예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아이들이 몇 안 되지만 그래도 한 15명 중에 서너 명은 잘 알아들어요. 하도 오래 들어서 제가 8년을 했는데 그러면 하는 소리가 같잖아요. 막 성경을 열어라 몇 페이지다 뭐 성경 얘기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알아듣고 아이들하죠. You understand what I mean? 그러면 sir 그러고 그래요.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그래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영어도 좀 배우고 그런 애들이 있고 어린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있고요. 아주 유아부터 받아요. 어린애들 떠들지만 않으면. 그냥 시골 교회는 처음에 와보니까 수요예배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수요예배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수요예배를 만든 목적이 어디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는데 왜 만드냐 그러는데 없을수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3명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8년이 됐는데 여기 온 지가 어려서 한 5살 먹은 아이도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5살 먹은 아이는 지금 커가지고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영어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콩나물에다 물 준 것처럼 물을 오래 주었더니 어느 사이인가 자라 있는 것처럼 잘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조수교회 김정기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1932년 조수교회를 개척한
김재선 목사님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재선 목사가 6.25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일, 김재선 목사의 부인이 제주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홍순홍 장로의 장녀라는 사실, 조남수 목사의 출신 교회이기도 했던 조수교회는 이렇게 제주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네. 중요한 인물들이 아까 조남수 네. 목사님 계셨고 김재선 목사님, 김재선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니지만 제주 출신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라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거죠. 이도종 목사님 다음으로 순교하신 분인데 그분의 순교에 대해서도 조명이 안 돼 있어요, 제주도에서. 김재선 목사님. 예, 제주도 출신인데도 제주도 밖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여기 제 조수교회를 개척하시고 시내에 잠깐 계시다가 육지로 가셨죠. 전라북도에 좀 계시다가 고향 제주도에서 목회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6.25 때는 형목이라는 것으로 목포 형무소에 설교하고 계셨어요. 전쟁이 나자 공산구들이 막 밀려드니까 피난을 가셨는데 목포 부두에 나오셨어요. 목사님도 형무소 직원들과. 근데 보니까 형무소 소장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형무소에 뛰어들어갔어요. 형무소 소장님 찾으러 갔다가 공산군에게 붙들려서 그 뒷산에서 총살당하셨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아주 잘 키워졌어요. 그 홍마태 여사라고 남편 잃고 그 서울대학 음대 나와서 우리 한국 찬송가협회 큰 회장도 하셨고 음악 박사도 있고 교육학 박사도 있고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런 거 볼 때 참 다 신앙인들로 장로님들로 잘 키우셨고 그분이 바로 누구 홍마태 사모님이라고 홍순웅 장로님의 그 딸이에요. 홍순호 장로님도 우리 제주도에 김재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김재원 장로님이 초기 교인이에요. 우리 조수위에. 그런데 같이 장로대 영수된 분이죠. 성안교회에서. 그게 바로 홍순웅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따님이 바로 우리 김재선 목사님의 부인이 바로 그분의 장녀예요. 김재선 목사님은 정확히 언제까지 여기 조수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1932년에 개척을 하시고 그 뒤로 계속 한 몇 년이고 여기서 설교를 하셨죠. 개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전에 10년 동안의 과정은 그거는 성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처소가 있는 게 아니고 두모리까지 걸어 다닌 거죠. 그래서 여기다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그러면 지금 저기 조수교회 역사는 몇 년부터 1932년부터 치는 거예요. 김재선 목사님이 개척 예배를 드린 것부터 80년이 됐고요. 정확히는 90년이 됐다고 봐야 되죠. 조수교회는. 1932년에 개척해 80년의 세월 동안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조수교회는 2003년 김정기 목사님의 부임 이후 한층 더 가까운 문화적 교감으로 지역에서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풍의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둘러보고 김정기 목사님과 잔디 마당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1932년 김재원 장로님의 동생인 김재선 목사에 의해 개척된 조수교회, 또한 김재선 목사님의 부인이 홍순홍 장로님의 장녀였다는 사실은 제주 기독교 역사에서 조수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 3천여 명을 살린 조남수 목사의 출신 교회도 바로 조수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조수교회도 여느 시골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3년 김정기 목사가 처음 조수교회에 부임했을 때도 그야말로 암담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기 온 것은 2003년도였어요. 아버님 암담하죠. 어린이도 별로 없고 성도들도 이제 아무래도 농촌교회니까 한 40-50명 정도 간신히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게 큰 아이디어를 주셨죠. 원래 내가 미국 가기 전에도 나부비라는 데서 6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때 해본 걸 다시 해보려고 온 거니까요. 아내는 바이올린 가르치고 저는 음악 미술 가르치면서 일단 어린이들에게 많이 만났죠. 그랬더니 그게 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어린이도 아니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른들이 좀 왔어요. 처음에 와 보니까 농촌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농촌이 비었지만은 비었다라는 걸 채울 수 있다라는 걸 뒤집어 말하면, 제가 도시에 요청도 받았는데 도시에 갈 이유는 내가 없다고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좀 더 빈 곳으로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금도 너무나 도시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건 우리가 이미 좀 뭐라 그럴까, 뭔가 귀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문명도 문화도 이렇게 공감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좀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조수교회는 현재 히말라야에 학교를 짓기 위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콩 농사를 직접 짓고 그 수익금으로 히말라야의 문맹 퇴치를 위해 쓸 계획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수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히말라야에 내가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족장이 내 친구인데 유학 시절 만났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학교에 땅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조수교회가. 그런데 동네마다 콩 농사를 짓기에 좋은 그 땅들이 있더라고요. 육지 사람이 사놓고 안 쓰는 땅들. 그거를 무료로 빌려가지고 콩을 뿌렸어요. 1구역에서부터 4구역까지 성도들이. 벌써 8년 전 얘기죠. 그래서 콩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내가 히말라야로 찾아갔죠. 가서 1,500평 정도의 땅을 샀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학교를 지어보겠다고. 가니까 뭐 문맹이 너무 높아요. 그쪽 지역은 한 80%가 가난하게 사는데 50%가 절대 빈곤이고, 절대 빈곤이라는 건 끼니를 이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맹이 한 어린이는 한 50%, 어른 한 60, 70% 이렇게 되니까 학교를 지어서 일단 문맹 퇴치부터 좀 시켜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라마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걸 많이 믿긴 한데, 어떤 종교를 떠나서 적어도 사람이 글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건 인권의 문제 아닌가,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넓은 생각으로 했어요. 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한 5개 생기고 이제 20개가 됐어요. 교회라고 해야 뭐 5평, 10평도 안 돼요. 바닥이 흙바닥이 그러죠. 이런 곳에 목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문명 퇴치만 하지 말고 이제 목회자도 배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500평의 땅에 교실 9칸을 먼저 짓기로 해서 지금 거의 지었어요. 2층도 지으려고 그러는데 298이면 18칸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칼리지도 하고 문명 퇴치 일도 하고, 그다음에 마당이 넓어요. 1,500평이니까 건평이라 뭐 한 200평도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평에다는 이렇게 축구장을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누구든지 축구 선수 하나 있으면 한 6개월씩 가서 그 마을에 어린이 축구 리그전 같은 거 만들어서 정규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비엔날레라는 행사를 올해로 2번째 치른 조수교회는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목사님께 배운 그림 실력으로 그려진 그림들을 전시 판매하고 음악회도 열어서 그 수익금을 히말라야에 학교를 짓는 데 쓰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됐던 제2회 비엔날레를 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김정기 목사도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주민이나 많은 제주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일이 중요해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끌어오거든요. 공감이 되지 않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뭘 전할 거냐는 거 3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공감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비엔날레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교회 관계자들 온 것은 한 5%도 안 되지만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민들이나 제주시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여기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종교보다는 일단은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일단은 문화라는 걸 통해서 지구촌 시민이 된다라는 거. 재밌잖아요. 히말라야가 우리가 뭐 피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뭐 언어도 다른데.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또 다른 문명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문명 퇴치를 할 수 있다면 나도 거기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교회보다는 더 넓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눈 감고라도 듣더군요.
저 사람 왜 하느냐라는 건 세 번째죠. 왜 하느냐는 내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세계주의적 종교지 골목 안에 머무는 종교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도 할 일 많지만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먹고 살만한데 나눠주는 일이 왜 나쁘냐. 나는 그런 일을 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성도들이 애써서 지은 콩농사라면 우리들이 문화교실에서 배운 작은 그런 어린아이들의 그림이나 어른들의 수채화라면 그것이 뭐 대단해서 비싼 게 아니라 이번에도 그림값만 1,7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지혜주의나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위한 교회, 인간을 위한 교회, 문명을 위한 교회, 지구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제메 리프킨 같은 학자는 그것을 호모 임파티쿠스라고 그랬어요. 공감이 있는 인간이죠. 지금은 공감이 있는 인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면 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희망이 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를 몰려오고 여기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일단 제주의 자연과 그 때묻지 않은 것에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 공감 속에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정기 목사는 제주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관련한 책도 출간했던 김정기 목사는 제주의 소중한 기독교 역사를 바탕으로 제주 기독교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언제나 미국에 살 때도 그렇고 서울 살 때도 그렇고 제가 어디 살든지 제가 사는 곳이 미국이든 서울이든 제주, 조수건 간에 제가 사는 곳에 대한 역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속성이 풀렸어요. 그것도 완벽한 학술적으로라도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내가 사는 곳만이라도. 그래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좀 좋은 역사를 얘기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 하나의 관심일 뿐이죠. 잘 알지는 못해요. 제주도 기독교 역사가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적어도 한 5, 60년 전에 좀 복음화가 좀 많이 되었어야 돼요. 의료 선교하고 그 교육 선교가 있었어야 됩니다.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던 거죠.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시돌 목장 때문에 얼마나 많이 또 신성 요구가 100년이 다 됐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선교된 것처럼 개신교회는 자기 교회, 자기 교파, 자기주의에 너무 많이 개체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이지 않고 연합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나 이런 것, 또 좋은 사회복지기관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겠고요. 양로원이나 이런 거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거, 뭐 공부방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라는 게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가 많은 제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긴 만남은 아니었지만 조수 교회와 관련한 역사와 비전들을 들어보면서 제주 기독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조수교회의 선한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